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모든 것 건강세상TV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웰빙 식단을 잘 실천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염증, 고지혈증, 당뇨, 비만, 지방간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밥에 나물 반찬이나 두부 등 건강한 식재료로 식사를 하고 있지만 간식 섭취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식단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 섭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지만 간식 섭취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간식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간식을 즐겨 드시나요? 오늘은 50대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간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체 변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간식을 피해야 하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50대 이후에 먹지 말아야 하는 간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시면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건강세상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러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의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따라서 먹는 음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한 식단 구성에도 불구하고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의 간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견과류, 요구르트 등의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실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더불어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체내의 대사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매일 먹는 간식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의해야 할 간식으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양강장제 탄산음료. 대표적으로 전통 자양강장제, 비타민 음료, 에너지 드링크가 있습니다. 자양강장제는 몸에 좋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양의 설탕과 과당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화땡, 비타민 음료, 박땡스와 같은 제품들은 비타민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 간에 무리를 주고 당 독소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과당은 특히 간에서 대사됨으로 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양강장제를 선택할 때는 제품의 라벨을 잘 읽고 과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떡볶이. 떡볶이는 한국인의 대표 간식이지만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는 특히 해롭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떡과 설탕이 듬뿍 들어간 소스로 인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당뇨병과 췌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떡볶이와 같이 췌장을 피로하게 하는 간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떡볶이 소스에는 액상과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떡볶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으로는 통곡물과 신선한 채소를 사용한 샐러드나 통밀로 만든 크래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바. 에너지바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양의 설탕과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칼로리지만 포만감이 낮아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바는 단백질바, 시리얼바 형태로 판매되며 한 조각에 350kcal까지 될 수 있어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견과류와 건과일을 직접 혼합하여 만든 간식이나 무가당 그래놀라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뻥튀기. 뻥튀기는 기름에 튀기지 않아 열량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아집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뻥튀기를 먹을 때 입천장이 바삭거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건조한 음식은 구강건조를 유발하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뻥튀기를 대체할 간식으로는 채소 스틱이나 저염 견과류가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대안 간식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에 과일과 견과류를 넣어 아침 식사로 먹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5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과도한 당분과 지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피해야 할 간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간식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특히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양강장제, 탄산음료. 두 번째 떡볶이. 세 번째 에너지바. 네 번째 뻥튀기. 건강에 좋은 간식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5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과도한 당분과 지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0세 이후 특히 피해야 할 간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먹으면 좋은 건강한 간식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세상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어떻게 영양을 설계하는 게 좋은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 세상에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본 여성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다이어트라고 치기만 해도 각종 다양한 정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다이어트 정보 속에서 영양을 생각하지 않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성과는 빨리 나타날지 몰라도 곧바로 요요 현상으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인체는 항상 몸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면 우리 몸은 식욕을 높이며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시켜 체중을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또 우리 몸은 체중이 더 감소할 것을 두려워해 에너지를 축적하려고도 합니다. 이때 에너지는 바로 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것이죠. 영양소 결핍을 불러올 수 있는 잘못된 무리한 다이어트는 탈모,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형성해 장기적으로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면 신체는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근육에 축적된 에너지를 꺼내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근육이 없어져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착각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신진대사 능력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도리어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다이어트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위험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요 없는 올바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역시 바른 식사와 각종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가 필수입니다. 1.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알고 다이어트하자. 이상적인 체중 감량, 즉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연소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절식하는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 필요 칼로리에서 500kcal씩만 줄여서 식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도록 식단을 짠다. 포만감이 큰 식단을 짜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자.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나 음식을 선택합니다. 수분이나 섬유소가 많은 식품이 좋으며 각종 채소, 과일, 해조류, 버섯류, 콩류, 잡곡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곶감, 마른 오징어, 건포도 등과 같이 포만감이 적으면서 칼로리가 높은 건조식품은 피합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먹으면 공복감도 해소하고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소장이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렵도록 영양소를 감싸는 성질이 있습니다. 감싸진 영양소는 흡수되지 못하고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3. 영양 균형은 꼭 따진다. 각종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식사에서 칼로리를 낮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포만감을 유지하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체단백이 분해되고 체단백 분해로 근육량이 저하될 경우 요요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식단을 조절합니다. 체지방 분해가 일어날 때 체내 저장된 중성지방도 분해되어 지방산 산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여러 단계의 효소작용과 조효소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과 무기질도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4. 칼슘 섭취도 잘한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칼슘은 충분히 섭취하면 식욕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체중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라발 대학 의대 안젤로 틀렌블레이 연구팀이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15주간 칼슘 섭취량 증가 및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칼슘이 부족한 여성이 칼슘 섭취를 늘리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대뇌에서 다른 음식이라도 더 먹어 칼슘을 보완하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는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방해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5. 체지방 합성을 방해하거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건강기능식품. 식약청이 다이어트와 관련해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있습니다. 공익리 놀레산 CLA은 2004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이 쇠고기의 항암작용 물질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물질로 식물에서는 홍화씨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지방 축적에 관여하는 리포단백 리파제의 활동을 억제해 혈중 중성지질이 지방세포에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방의 산화를 촉진시키며 지방세포의 자가소멸 기능을 증가시켜 지방세포 수를 감소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건강도 유지하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설계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건강에 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